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대만 해변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지옥도 계획, 헬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만도 마치 미국의 헬스케이프 계획처럼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주 스텔시하고 덩치도 제법 크고 뭐 이러한 무인 해상 무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하면 미국과 대만의 이 무인 무기들에 의해서 한 달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독일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그거 좀 달라라는 공여 요청을 했고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3개국은 우크라이나에 CV-90 보병 전투장갑차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새 거 사서 준다 이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6과 미라지 2005F 그리펜 전투기 공여를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영국과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공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측에 직접 요청했는데, 영국이 퇴역을 고려하고 있는 구형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24대가 대상 기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가신 그룹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민간업체 포레스가 F-16 전투기 격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레오파르트2, 에이브람스 전차 등 서방제 전차에 대해서도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F-16을 격추한 러시아 장병은 에이브람스 격파 보상금 500만 루블의 3배인 1,500만 루블을 받게 된다고 타스통신이 밝혔습니다. 유럽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NH-90 헬기가 호주에 이어 벨기에에서조차도 조기 퇴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벨기에군이 2015년부터 4대를 도입한 NH-90 TTH 전술 수송 헬기 전량을 체급이 훨씬 아래인 H145M 기종으로 대체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390이라는 걸작 수송기를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독일 라인메탈과 손을 잡았습니다. 라인메탈이 유럽 지역에 C390 항공기의 교육 및 정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엠브라에르와 협상 중이며, 해당 기종의 유럽 추가 수출 사업에 에이전트 참여를 타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보병 전투장갑차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착수금으로 4억 유로를 할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50대가 인도된 CV-90 장갑차의 최신 버전인 CV-90 마크4 차량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1000대 이상의 CV-90을 도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파이터 지금 트렌치 1부터 트렌치 4까지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초창기형 트렌치 1,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공전만 할 수 있고 기계식 레이더인 유로파이터죠. 그거 24대를 영국 공군은 좀 퇴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비용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좀 보태겠다. 이게 영국 공군의 보관인데, 그거 24대 그거 좀 우리 달라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에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니들 지금 트렌치 5 생산하자고 에어버스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새 거로 사고 지금 구형 이런 거 좀 우리 좀 달라. 독일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의회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공 능력이 부족한데 영국에 본토 방공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투기들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영국 의회는 이 전투기들 트렌치 1의 퇴역을 반대하고 있고, 영국 공군은 퇴역시키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키는 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퇴역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 뭐 유로파이터를 쓰려면은 기종 전환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쟁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우크라이나인데 과연 이 UGV 파이터라고 하는 이 유로파이터를 우크라이나가 운용할 능력은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미라지 2005 그리고 스웨덴은 그리펜 그리고 이 네덜란드 또 벨기에 등등 이 덴마크 등 이 중북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F-16 뭐 이런 것들을 주기로 했죠. 자, 그러면 영국 니들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독일 니들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말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민간업체, 여기는 이제 푸틴의 거의 뭐 사조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서 에이브람스 전차와 레오파르트 전차에 이어서 또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F-16을 격추하는 장병에게는 1,5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주겠다. 그리고 최초는 그렇게 주고 두 번째 격추자부터는 55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조금 넘게 그 정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 격추, 이건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돈 가격 차이가 크죠. 그리고 과거에 에이브람스 전차, 또 레오파르트 전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500만 루블, 7,7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었었는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 격파한 것이 확인되는 장병에 대해서 현재 20명에게 지급됐다 그래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또 러시아 장병들이 F-16 격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치대공 미사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계속 ATACMS 맞고 지대공 미사일들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중전으로 붙어서 격추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참 굴욕이죠. NH-90. 예, 그래서 이 TTH라고 붙은 거는 그냥 순수 기동 헬기예요. 그리고 NFH라고 붙은 건 대잠 헬기예요. 그런 건데 이 벨기에가 TTH 4대, NFH 대잠형 2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일단 TTH 요거 그냥 계획한다. 10년도 안 됐어요. 2015년부터 도입을 했으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니들은 도저히 못 쓰겠다. 가동률 안 나오죠. 유지비 비싸죠. 성능 안 좋죠. 도저히 못 쓰겠다. 10년도 안 돼서 퇴출. 그리고는 새로 산 대체제가 뭐냐. 정말 놀랍게도 3.6톤짜리 H145M 이라는 겁니다. 이건 10톤짜리인데 3.6톤짜리보다도 성능도 안 좋다라는 거니까 이 NH-90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 육군의 대형 기동 헬기 사업에 이게 좀 또 들어온다 그러죠. 이런 거에 절대 눈길 돌리는 대한민국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뭐 돈이 썩어 남아 돌아서 이 비싼 헬기를 10년도 안 돼서 퇴역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우리 한국군 이들이 말하는 이 스펙, 카탈로그 데이터 이런 거에 속아서 또는 이 유럽 업체들이 또 이 로비를 또 잘해요. 혹시 로비에 넘어가서 이런 거 선정하는 대한민국 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엠브라에르 브라질이죠. 독일 라이메탈. 라이메탈이 지상 장비에서는 굉장히 강자인데 항공 장비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항공 장비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엠브라에르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교육 훈련 그리고 정비 유럽에서 우리가 좀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파는 거 우리가 판매 에이전트도 좀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독일에 있는 에어버스가 이 라이메탈을 어떻게 대할지 물론 뭐 경쟁 관계인데 같은 회사가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의 CV-90 보병 전투장갑차 새 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 주기 위한 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일단 착수금으로 4억 유로를 책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 6천억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좀 주고 그리고는 이제 양산 들어갈 때 더 만들어서 주겠다. 자, 이건데 지금 이 한 50대 정도 CV-90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최신형인 마크 4 버전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이 CV-90을 공장을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돈을 주고 한 1,000대 정도 사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어떤 수량이 들어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대만 어떻게 해서 중국 해군의 지옥도를 펼쳐줄지 보겠습니다. 대만이 임박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해상작전용 무인 수상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대만은 일반적인 해상작전부터 자폭 임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 전쟁 수행 양상 자체를 뒤집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샤오메이친 부총통 주관하에 현지 시틱 조선소에서 신형 무인 수상정 초도함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대만은 이 플랫폼으로 해상작전에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니버셜 테스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수상정은 길이 16.5m, 폭 3.8m, 흡수 약 1m 크기의 20톤급 선박인데요. 높은 수준의 스텔스가 적용되었고 대출력 워터제트 엔진을 장착해 30노트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합니다. 대만은 이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임무 모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전자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GPS가 먹통이 되거나 지상 통제 스테이션과 통신이 두절되어도 스스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첨단 AI가 적용됐다는 것이 대만 측의 설명입니다. 이 플랫폼은 550km 이상의 항해 가능 거리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임무 장비를 모듈식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찰 임무는 물론 소형 미사일을 사용한 대함 및 대공 타격, 고위력 고폭탄 모듈을 이용한 자폭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내년 말까지 이 플랫폼을 테스트한 뒤 2026년부터 대량으로 양산해 일선에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미 해군의 프라임 계획과 연동해 운영될 이 대만의 스텔스 자폭 드론 물량 공세가 중국에게 꽤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바로 이 배입니다. 까만색으로 이 상부까지 다 덮여 있죠. 그래서 고속보트처럼 생겼는데 20톤이면 꽤 덩치가 좀 됩니다. 일반적인 낚싯배들이 우리 연안에 많죠. 그 낚싯배들이 10톤 정도 되니까. 자, 여기에 고성능 폭약을 장착해서 들이받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이받아 버려서 자폭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각종 미사일 같은 거 집어넣어서 뚜껑 열고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거 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탐지 장비, 정찰 장비 장착해서 이 스텔시한 디자인이니까 다니면서 정찰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26년부터 수백 대씩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27년 정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6년부터 배치를 해서 대만 해변 좀 깔겠다. 이게 미 해군의 프라임 계획, 그리고 그 프라임 계획을 아울러서 미 인도 태평양 함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헬스케이프 지옥도 계획의 일환에 대만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일단 미 해군은 어제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인 무기를 통해서 수상 또 수중, 항공 이런 무인 무기를 가지고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해군을 한 달 정도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 사이에 이제 본토에서 정원전력굴에서 딱 들어오면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건 건데요. 그래서 개전 초기에 중국 해군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큰 피해를 강요하고 대만과 미국은 다 무인이니까 무인 무기로 그들에게 스스로는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유무인 복합 전력이 들어와서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이 이 계획 보면 간담이 선을 하겠는데요. 27년에 정말 칠 수 있을까라는 겁이 덜컥 나겠는데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